우리가 짐입니까? 1년 더 일하는 게 죄입니까? 2030 세대의 거센 반발이 있지만 우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여러분의 든든한 정보 창구 시니어 메일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니어들의 밥줄이 걸린 매우 중대하고도 시급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정년 61세 연장 문제입니다. 현재 법적 정년인 60세를 61세로 딱 1년 늘리는 방안이 정부와 사회의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고작 1년 가지고 뭘 그러느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 1년은 누군가에게는 생계가 걸린 절박한 시간이며 동시에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 세대 갈등의 거대한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이 정년 61세 연장 논의가 왜 시작되었는지, 왜 우리 시니어들에게 이것이 절실한지, 그리고 도대체 왜 우리 자녀 세대인 청년들은 이것을 결사반대하는지 그 속사정을 8분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왜 61세 연장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시니어들의 소득 절벽 때문입니다. 소득 크레바스라고도 부릅니다. 이 소득 절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대부분 60세에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합니다. 다음 달부터 월급이 끊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후에 기댈 수 있는 가장 큰 버팀목,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으십니까? 맞습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대부분 63세에서 65세 사이에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계산이 나옵니다. 60세에 퇴직해서 월급은 끊겼는데 연금은 65세에 나옵니다. 그 사이 5년. 이 5년 동안 아무런 고정소득이 없는 텅 빈 기간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 절벽, 소득 크레바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층의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소득 절벽 5년을 버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에 모아둔 퇴직금을 다 써버리거나 무리하게 창업했다가 실패하거나 결국 자녀에게 손을 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각한 대안이 바로 정년 연장입니다. 일단 정년을 1년이라도 늘려서 61세까지 일하게 해드리면 이 5년의 절벽 기간이 4년으로 줄어듭니다. 시니어분들은 1년이라도 더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노후를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을 단 1년만 61세로 늘려도 무려 5만 6천 명의 시니어분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소득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5만 6천 명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무조건 좋은 소식처럼 들립니다. 당연히 연장해야지 1년이 아니라 5년은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문제, 세대 갈등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 세대인 2030 청년층에서 엄청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아빠, 엄마 세대만 혜택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냉정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규 채용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일자리 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세에 나가셔야 할 시니어분들이 61세까지 1년 더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만큼 회사는 새로운 사람을 뽑을 여력이 줄어든다는 논리입니다. 가뜩이나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정년까지 연장되면 우리 청년들의 취업문은 더 좁아진다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두 번째, 승진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회사 조직은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위에서 부장님이 나가셔야 밑에 있는 차장님이 부장으로 승진하고 과장님이 차장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부장님들이 1년 더 자리를 지키고 계시면 그 밑에 있는 30대, 40대 직원들의 승진이 1년씩 전부 밀리게 됩니다.
이는 청년 세대의 의욕을 꺾고 조직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정년이 1년 연장되면 고령 근로자 1명의 고용 유지가 청년 근로자 0.16명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즉, 시니어 5만 6천 명이 일자리를 유지하는 대가로 청년 9천 명 정도가 일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시니어 세대는 소득 절벽 때문에 1년이라도 더 일해야 한다는 생존의 문제를, 우리 청년 세대는 시니어들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생존의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도 골치가 아픕니다. 시니어분들을 1년 더 고용하면 높은 임금을 그대로 줘야 하는 인건비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정년 연장을 해주는 대신 55세부터는 월급을 조금씩 깎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임금 피크제 역시 법원에서 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것은 차별이다라며 무효 판결을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더 내야 하고 청년들의 불만은 불만대로 쌓이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고용제도나 재고용 같은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만 61세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직무나 임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브리핑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년 61세 연장은 단순히 1년을 더 일하고 덜 일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시니어 세대의 노후 생존권과 청년 세대의 미래 일자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은 우리가 평생 고생하며 나라를 이만큼 키웠는데 이제 와서 짐짝 취급이냐며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자녀 세대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데 왜 우리 젊은 세대의 희생만 강요당해야 하느냐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의 양보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결국 임금체계 개편과 일자리 나누기라는 고통스러운 숙제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합니다. 시니어 매일 브리핑은 이 중대한 정년 연장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시니어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은 무엇인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 빠르게 추적하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이상 시니어 매일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